자, 오늘부터 시작할 녀석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요. 아주 거창하게 얘기해보면 고등수학 상위 세 개의 거대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 책이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덩어리인 점과 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를 직전에 마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도형 파트 또는 기하 파트라고 불렀죠. 그럼 이제 앞에 두 개가 뭐냐인데, 앞에 두 개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좀 애매모호한데, 첫 단원 이름이 뭐였죠? 다항식의 연산이었어요. 다항식의 연산과 곱셈 정리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다항식의 연산과 곱셈 정리, 그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복소수, 인수분해, 이렇게 흘러갔죠. 이거 다 뭐 하려는 거예요? 다 뭐 하려는 거냐면, 뭔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그 최종 목적지가 뭐였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었죠.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 단어는 다항식을 얼마나 잘 다룰 것인가의 연산 파트였다면, 그걸 충분히 연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직선, 뭐 그게 X축이든 또 다른 직선이건 이렇게 만나게 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중간고사입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요 두 번째 파트가 뭐가 되냐면, 얘네를 요렇게 안고 들어가서, 왜냐면 방정식 파트니까, 요 두 번째 덩어리가 바로 방부등식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이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함수 얘기할 때 할 텐데, 언제나 그래프 다음은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방부로 외워도 좋아요. 어쨌든 함수자가 들어가면 그 내용은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입니다.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했기 때문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근데 방부등식은 했잖아요, 우리. 언제? 중3 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 중3 때 한 게 다예요. 그보다 더 추가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복 단어는 내놓지 않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건 이제 요런 네이밍이 붙죠?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요런 네이밍이 붙는데, 이 여러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가 고차가 들어있고 하나가 연립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요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오늘 할 녀석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고차 방정식. 그리고 이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내용은 연립 방정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등식으로 넘어가도 똑같게 되겠죠. 그런 수순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의 단원입니다. 해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만족하는 X값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개념적으로 하나예요. 떨어뜨려 놓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하여 오늘 할 놈은 그 여러 가지 중에 고차 방정식이고, 개념 공부는 이제 뭐 여러분이 직접 했다고 치고 해야죠. 직접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센 수학으로 얻으려는 기능은 유형별 대처법. 유형별 대처법. 오늘 결과를 보니까 유형별로 대처 준비를 잘 해오진 않은 것 같아요. 수율이 지금 내 느낌에 50% 정도?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한 50% 정도 해온 것 같아요. 나머지 50을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고 5차 방정식을 낼 수는 없으니 3차, 4차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은 최대근이 3개, 4차 방정식은 최대근이 4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실근과 허근을 적당히 섞을 수 있어요. 그럼 기본 풀이법은 뭐예요? 조립제법. 예, 요걸 대비하여 어디서 배웠죠? 다항식의 연상의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파트에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웠죠. 합니다.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3. 예, 내림차순 개수를 그대로 쓰고 니은자 칸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0으로 맞추게 하는 게 목표예요. 숫자는 잘 찍어야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 첫 번째는 뭐죠? 개수의 합이 0인가? 개수의 합이 0인가? 개수의 합이 0이면 1이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냥 공교롭게도 개수의 합이 딱 0이에요. 그러면 이제 1이 이 조립제법의 해 중에 있다는 소리죠. 1이 근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면요?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최고차 항의 개수로 상수 항을 나눈 숫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입니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약수들.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나눠요. 그래서 결과가 3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요 정도가 후보군이 됩니다. 알겠죠? 대충 그 정도 감각이면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냥 뿔 1 해보고 안 되면 마 1 해보고 안 되면 뿔 2 해보고 안 되면 마 2 해보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 정도 안에서 나오니까. 뿔마 3 안에서 나오니까. 자, 가시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알죠? 내리고 올려, 내려, 올려, 더해서 내려, 올려. 그러면 딱 예정대로 나왔어요. 여기 판별식 해보시면 음수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아니더라도 이게 허근인 걸 빨리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2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그게 됩니다. 그냥 잠깐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요 2차 방정식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애죠. 얘를 함수화 시키면, 당신들 중간고사 범위에요. 함수화 시키면 이 2차 함수,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자리를 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놈을 그릴 때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완전제곱식이라는 건 어차피 x제곱계수 1차 계수 상수항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면 1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필요한 거예요? 상수로. 완전제곱식에. 1 마이너스 2? 1 필요하죠. 그럼 3에서 1 보내요. 얼마 남았어요? 2 남았어요. 그만큼 x축에서 뜨는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2란 얘기니까. 그러면 x축 위로 플러스 2만큼 떴단 얘기잖아요, 얘가. 그러면 근이 없죠. 실근이 없죠. 그럼 허근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없이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1, 2, 1 보내고 2가 양수로 남아 허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노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이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한근 알파는 1이었고 요 녀석은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허근 구하면 되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2i. 그래서 베타는 1, 감마는 2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냥 이런 최초 이론 하나 설명하려고 잡아봤어요. 2번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조립제법 실패만 안 했다면. 그죠? 이것도 뭐랄까 당신들이 일말의 선행이라도 있다면, 선행학습이 요만큼이라도 돼 있다면 워낙 눈에 띄는 문제라, 그죠? 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형태는. 그래서 막 치환도 맨날 거기 그 답지에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그동안 치환을 해온 짬밥이 있는데 그냥 눈을 약간 흐릿하게 놓고 덩어리로 잡으세요. 덩어리로 잡으세요. 덩어리 잡고 덩어리 잡으면 2차, 1차예요. 그러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x예요. 그럼 당신들은 이거 분리해서 요거 만들면 그게 인수분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 상태에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는 0.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근이 인수분해로 구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놈도 근데 써지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다 1이구나 1, 2 이렇게요. 그래서 4개의 실근이 나오고 이 중에 양근이 몇 개냐라고 하면 4, 1, 2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 뒤에 중요한 얘기 할 얘기 많으니까 앞부분은 큰 질문 아니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요것도 시그니처 문항 중에 하나죠. 고차방정식 시그니처 문항. 방금 전에 그 유형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4개를 곱해놓고 뒤에다 상수를 박아놓는 건 이렇게 조합을 잘 만들어서요. 이렇게 조합을 막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치하게? 제곱항과 1차항까지의 개수가 일치하게. 예, 그러면 이제 조합을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4x 나오게, 마이너스 3 플러스 7 이러면 4x 나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둘만 전개하고 거기서 2차 1차 부분 묶어서 치환하여 보기차식으로 만드는 그런 4차식입니다. 4차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워낙 유명한 유형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 2차식. 이것도 뭐 처음에 배울 때는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돼 있는데 x제곱 그냥 달고 다니면 되지 뭘 치환까지. 그죠? 이거 암산도 된다? 이거 훈련하기 나름인데 내가 2차 방정식 근 암산하는 거 알려줬나? 그냥 연습을 하세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두근의 곱자리 아니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파 베타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긴 달라요.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라고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근의 합자리인데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2개의 정수로 쪼개요. 그러니까 아마 후보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 뇌 신호가 전기 신호라서 상당히 빠르게 분리합니다. 얘네들을. 본인을 믿어봐요. 본인을 믿고 여기 마이너스 15를 1, 마이너스 15, 3, 5, 마이너스 3, 5 이런 식으로 합계 8개의 분류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분리한 애를 다시 더했을 때 요 부호의 반대가 나오는 조합을 만드세요. 요 숫자의 반대 부호.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얘 쪼개가지고 마이너스 2 되는 조합이 뭐니? 마이너스 5와 3이죠. 그게 근이라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훈련을 하면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보고 이거 풀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x제곱은 마이너스 5, x제곱은 3, x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될 리 없을 테니 그건 허근이고 x제곱은 3이 맞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은 3이 맞군.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둘이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펜 안 대고 바로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요거는 앞서 수업 같이 했던 친구들한테는 한번 했던 얘기죠. 근데 그 외 봤자 서윤이랑 수열이밖에 안 남아있구나. 아닌데? 운이도 있었나?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진행을 할게요. 요 복 2차식 풀어보라 라고 하면 아주 정설의 풀이가 있죠. 정해가 있죠. 뭐냐면 x제곱 더하기 12x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12x제곱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상수가 36이니까요. 그래서 요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준비를 하고 하필이면 왜 12x제곱이었냐? 원래 있던 애가 3x제곱이니까 뒤에서 9x제곱을 빼는 모양새로 만들면 이 녀석이 정수를 개수로 갖는 다시 제곱식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쁘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상태에서 합차 공식이 된다.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인수분해를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이미 연습을 해놨어요. 바로 요 순간을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제로의 방정식이 되고요. 이게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근데 뭐가 무슨 근인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6이다. 그럼 여기 두 근을 감마와 델타라고 하자. 그럼 감마 플러스 델타는 3이고 감마 델타는 6이다. 이 정도를 얻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저 질문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 더하기 델타 분의 1을 둘 묶어서 가면 여기 곱하나 여기 합하나 여기 곱하나 여기 합하나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 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감마 델타 6이고 감마 플러스 델타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계산했더니 0이더라. 요 정도요.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하면서 하긴 했는데 꽤 빠르게 했죠. 요 정도가 최소 시간일 거예요.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풀 때는 최소 시간. 자, 이 정해까지 공부해놨으면 1차 통과. 1차적으로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일단 실 사례부터 들어볼게요. 야,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제일 유명한 2차 방정식 중에 하나죠. 근이 얼마예요? 아, 근데 이 방정식 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게요. 근이 얼마예요? 2랑 3이죠. 2랑 3이죠. 자, 보세요. 제가 두 가지식으로 얘기할게요. 계수 역순으로 차수를 바꿔볼게요. 6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0. 그러니까 지금 x제곱부터 이렇게 내림차순이죠. 1 마이너스 6을 그걸 거꾸로 보내는 거예요. 거꾸로 보내면 6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0인데 이건 근이 얼마일까요? 얘는 2와 3이 근이고요. 얘는요? 2분의 1과 3분의 1이 근이죠. 얘의 역수죠. 얘의 역수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이거 근이 2라고 하면 2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넣고 제곱하고 여기다가 2를 넣고 더하기 6을 하면 그게 0이 된다는 얘기잖아.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등식 완전 참이잖아요, 지금. 서연아, 이 등식은 완벽한 참인데 이 참인 등식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항등식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단 말이야. 그 무슨 짓 중에 하나가 얘를 2의 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양변을 2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너도 졸려? 네. 그러면 얘가 2의 제곱 나눠서 1이 되고 얘는 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2분의 1이 되고 이 앞에는 2의 제곱으로 나누면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로 나누고 4로 나누고 4로 나눴다고요. 그래도 이거 참인 거 아닙니까? 항등식이니까요. 마찬가지 옆에다가 3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 더하기 6은 0. 이거 100% 참인데 이 위식 때문에 100% 참인 항등식에는 무슨 짓을 해야 돼? 양변에 똑같은 짓만 하면 이번에는 내가 3의 제곱으로 얘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1 마이너스 5의 3분의 1 더하기 6의 3분의 1의 제곱을 해도 0이겠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0의 양변을 9로 나눴는데. 근데 이 두식 보세요, 지금. 두식 보시면 이 두 개로 알 수 있는 사실 이 뭐예요? 6, 6. 6이 똑같아. 그럼 6을 쓰고
네, 2분의 1 들어간 자리와 3분의 1 들어간 자리를 x제곱으로 처리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 옆에 있는 자리를 x로 처리하고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1 상수로 있으니까 더하기 1은 0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x에 들어갈 두 개의 숫자가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3분의 1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내가 여기에 근에 역수로 나누었으니까 이 근에 역수로 나누었는데 그게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수를 거꾸로 쓰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게 돼? 아이고 이게 아닌데? 예, 어디 갔어? 요 식의 의미. 요 식의 의미는 내가 여기 들어갈 x를 x제곱으로 나누어서 요 녀석을 x제곱으로 나누어서 이렇게와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x가 2, 3이면 여기 들어갈 x도 2, 3이라는 거죠. 아니 2, 3이 아니라 2, 2, 3, 3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두 갈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결론. 본 방정식의 계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걔 근이 있으면 요 방정식의 역순, 오름차순으로 x제곱, x를 바꿨으면 원래 방정식 근의 역수들을 근으로 갖게 되는데 이게 3차, 4차, 5차 다 똑같다. 원리가 같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신다면 이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을 원해? 역수의 근의 합을 원해? 그러면 이걸 역순으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요. 역순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얘의 해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이 되는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이 네 근의 합은 뭐가 되죠? 네 근의 합은 여기 있는 36x 4승 옆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0x 3승이란 뜻 아니에요?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네 근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36분의 0 이 녀석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이다. 그래서 0이다. 우연히 0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역시나 한 5초 컷, 10초 컷 안에 확인하시고 넥은 잠깐만 거꾸로 쓰면 3차항 없는데 그럼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전까지 복 2차식 봤습니다. 이번에 볼 아이는 이름이 있죠?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상반방정식. 그냥 저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 문화권이라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 상자고요. 서로 반 하는 거는 비추다, 반추하다 이 뜻.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며 계수가 만들어지는 방정식이란 뜻이에요.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 뭘 확인하면 되냐면 4차 방정식에서 1 계수 같네, 5 계수 같네, 가운데 하나 떠 있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풀이법이 그냥 결정되어 있죠. 이 문제는 그냥 풀이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딱 확인하시면 돼요. 방법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이것도 이제 개인마다 여기서 속도를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머리 안 쓰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만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진짜 나누겠죠.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그런 다음에 기억을 해요. 또 방식을 기억을 하면 얘랑 얘랑 묶는 거였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묶고 5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하고 빼기 4는 0. 네?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요. 방식을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거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하는 거였어. 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이거 제곱하면 더하기 2인데 그것이 t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줘. 그리고 여기는 5t라고 써. 그리고 상수가 하나 더 나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저 상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써. 그런 다음에 t는 마이너스 6, t는 1 이렇게 근을 구해. 방금 전 그 방식으로 구한 거예요, 제가. 얘를 쪼개서 마이너스 5가 나오게 해. 그런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놔. x 더하기 x분의 1은 1 이렇게. 그런 다음에 x를 양변에 다시 곱해서 정리하면 6x 더하기 1은 0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이 착한 풀이 계속 쓰다가 언젠가 실수 한번 안 할 것 같아요. 네? 착하고 길게 푸는 거예요. 상반방정식 한 10번만 풀어보면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 수 있거든, 여기서. 그러면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냐? 에? 본인만의 스토리로. 어떻게? 그냥 여기서 바로 마음속으로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냥 x분의 1은 t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네? 여기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예요. 이걸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 내가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었다 치고 뭐만 확인하냐면 여기 1, 여기 1이라는 계수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얘 x제곱으로 나눴다 하고 계수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5t가 되죠. 그리고 가운데는 어차피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제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그냥 가니까 여기까지도 맨날 하는 거니까 얘를 잠깐 킵을 해놔요. 킵. 마음속으로. 킵을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만 쓰는 거지. 이렇게. 여기만 쓴 다음에 그 마이너스 2는 들고 있다가 얘랑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한 줄 만에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치환된 2차 방정식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건 이제 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얘 지금 실금 물어봤죠. 허근 나오는 쪽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냥 영상이니까 남겨둘게요. 반복해서 보다가 언제쯤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날이 있는데 요렇게 치환하잖아요. 이거 x 실근되려면 t는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예. x가 실근이 되려면 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안쪽의 t 값은 x가 허근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언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예,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서연아,
이 근이 뭐라고 서연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야? 근이 얼마야? 분리해서 마이너스 5 만들어. 아니 보고 하지 말고 여기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요 마이너스 6을 두 개의 인수로 분리한 다음에 다시 더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면 그게 근이라고 그랬잖아. 네, 마이너스 6과 1이에요. 마이너스 6과 1. 그러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맞죠? 이게 실근이에요. 근데 1은 2보다 크지 못하죠? 그럼 그건 허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다가 실근이고, 이제 확인차 한번 써줄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은 1이다는 실질적으로 안 씁니다. 이 실근 물어봤으니까. 한번 확인시켜 줄게요. 양변에 x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은 x죠. 넘어오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죠. 이거 오메가 아니에요, 이거. 그죠? 예, 가장 대표적인 허근 나오는 애죠. 그러니까 요걸로 실근 나오는 쪽만 얼른 걸러낼 수 있다. 예, 그리고 넘기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 해서 이거 짝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요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 말로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미지수가 한 개뿐이면 근이 딱 한 개만 있어도 K는 구하는 거 아니야. 극은 한 개를 줬네? 한 근이 3이라고? 그러니까 문제풀이 순서는 이 3을 X자리에 집어넣고 K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K가 얼마인지를 구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 완성이 됐죠? 그리고 3이 근이라는 거 알고 있죠? 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3을 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게 나머지 두 근이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는 일 없이 합을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요거는 상당히 귀찮죠. 요 4 때문에. 근데 이게 조립제법이 되면 바로 시도를 할 텐데 A와 B 문자를 2개 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조립제법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위에 했던 방식을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서 는 0이다를 가지고 AB에 대한 식 하나, 그리고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는 0을 가지고 AB에 대한 식 하나. 그래서 2원 1차 연립방정식, 2원 1차 연립방정식 A, B를 구하시면 됩니다. 얼마더라? B가 2A가 마이너스 하던가 뭐 대충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AB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도 역시나 3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므로 그 다음부터는 두근 마이너스 1과 4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쓰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애가 나머지 한 근이겠죠. 이것도 뭐 여러분이 노가다로 할 수 있는 문제 중에는 가장 쉬운 유형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술형에, 얘 완전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얘는 이런저런 함정이나 가감이 없는데, 요거를 이렇게 저렇게 살을 좀 붙일 수가 있어요. 잘 꾸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문제를 잘 꾸미면 서술형 단골 주제가 됩니다. 이 녀석은 서술형의 단골 주제가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중근은 이제 얘를 만족시키는 그 방정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나오면 된다라는 개념인데, 일단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2K 요 조립제법을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지금 계수의 합이 0인 걸 봤기 때문에 일단 1이라는 근 하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1 넣고 마이너스 2K면 마이너스 2K 되어서 0 여기까지 되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1차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x-1과 x제곱 더하기 x-2k는 여기까지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예, 이때 중근을 가져라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x-1 그리고 x-알파의 제곱 형태는 0이 되는 요걸 떠올리면서 요놈의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a 플러스 8k는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중근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항상 두 번째 꼬라지가 있다는 거. 제곱의 x-알파 꼴. 그러니까 요 녀석이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x-1인 경우에 얘하고 붙어서 중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부분에 주의. 이 미지수 여러 개 달고 나오면 아주 거창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가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초급의 이 문제 유형 중에 가장 초급의 유형이다. 이거는 알아두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요쪽이 1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된다. 인수정리에 의해 1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로부터 K는 1이 하나 더 나옵니다. 얘랑 얘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죠? 서술형 단골 문제.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일 때 여기 서로 다른이 뭔가 당신들이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 없애준 건데 친절이에요. 서로 다른은. 이 서로 다른 빼고 실근이 한 개일 때면 당신들은 반드시 두 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얘가 3중근일 경우와 한 실근 두 개의 허근일 경우. 이렇게요. 한 실근 두 개의 허근일 경우. 얘 같으면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3중근은 배제하고 실근 하나와 나머지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올,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조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왜 틀리는 거야? 오, 왜 틀리는 거야 이거? 오? 나의 예상과 너무 다른데? 잠깐만. 자, 1, 3,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2k. 예, 이런 거는 친절하죠. 개수의 합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로 먼저 조립제법을 한번 하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고 해보면 더하기 4x-2k는 0인데 요 녀석이 허근을 가질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자, 이거는 또 켤레근 이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얘가 실수 K라고 했기 때문에 1, 3, 마이너스 2K 플러스 2, 2K가 모두 실수예요. 이런 거를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했고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은 절대로 한 개만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켤레근으로 쌍으로 나와요. 실계수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요 녀석은 쌍으로 허근이어야 한다. 판별식 4분의 D 쓰면 되겠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2K가 0보다 작아야 한다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잖아요. 틀릴 일이 없는데. 이것도 벌써 여러 차례 설명했던 문제인데 나 혼자 너무 바쁘지 지금. 내가 항상 이게 문제야. 어제도 교육 관련 내가 강사가 직업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맨날 뭐 이렇게 자꾸 강사들이 떠. 어떤 외국인 교육학 전문가가 이제 30분 동안 온전히 집중하고 5분만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30분 온전히 집중하고 5분만 딴짓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희도 딴짓하면 안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생각 때문에 한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맞지. 나 공부할 때는 나는 이걸 이제 50분 단위로 삼았었는데 55분 5분씩 55분 집중 5분 쉬고 55분 집중 5분 쉬고 예. 저도 칼같이 지켰어요. 저만의 룰을. 하루에 14시간 이상 공부하진 않는다. 예. 반드시 잠은 7시간 자고 내 하루 맥시멈 공부 시간은 14시간만 한다. 예, 라고 생각하고 그 14시간도 스트레이트로 하는 게 아니라 55분, 5분, 55분 이렇게 쉬면서 했어요. 그래도 정신병 비슷하게 걸리더만. 예,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30분 얘기를 하길래 그치 맞지. 집중하고 좀 풀어주고 해야지. 마음은 이해를 했는데 내가 강단에 서면 강사로서 이제 딱 서잖아. 그 방금 니네가 따끈따끈하게 이걸 봤잖아. 그러면 그 니드가 생기는 걸 알거든. 요 얘기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하는 요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 니드를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요게 흐릿해지기 전에 가급적 많이 하고 싶은 거야. 내 혼자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졸래 떠들거든 지금. 예. 그러고 나면 지금 이때쯤 이제 현타가 살짝 오는 거지 이제. 이것들이 듣고 있나? 또 나 혼자 신났나? 이러는 거지.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도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원래 이거 너희들 수업 시간은 8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시 55분에 끊고 반이 교체돼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야. 난 그 수업 안에 한 단락을 맞춰야 해. 한 단락의 수업을. 지금은 두 반으로 안 나눠져 있어서 그냥 내가 해라 모르겠다 그러고 막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단락 안에 뭔가를 전달하려면 바쁜 거지. 그렇다. 나 혼자 그랬다. 말 나온 김에 쉽시다. 이 문제 또 배울 바가 좀 있습니다. 아까 그 근이 역수로 나오는 애처럼 얘도 원 취지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ax제곱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면 마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처럼 얘도 세 근의 합이 어떻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였죠? 두 근의 곱이었죠. 근데 그거는 근이 두 개밖에 없어서예요. 원래의 용도는 두 개씩 곱한 합이에요. 두 개씩 곱한 합. 두 개밖에 근이 없으면 곱하면 끝이겠지. 근데 얘는 세 개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근의 곱의 합. 이것도 세 근의 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4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근이 4개이기 때문에 셋 이렇게 4번의 조합이 생길 수가 있죠. 어찌됐건 그 결과는 매번 똑같다. 마이너스 붙인 a분의 b 그냥 a분의 c 마이너스 붙인 a분의 d. 이 최고차의 개수로 나누는데 순서대로 마, 뿔, 마 이렇게 하면 이게 3차 방정식이 아니라 7차 방정식이라도 근과 계수의 관계는 유도할 수 있어요. 계속 이 패턴이니까요. 좌우지간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준비해 둘 것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2이다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1이다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곱은 마이너스 4이다. 이 세 개를 쥐고 있는 거죠. 이 세 개를 쥐고서 요 녀석을 해결해 봐라 라고 하면 원취지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의 감마만 넘어간 값이니까 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로 쓰고 베타 플러스 감마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로 쓰고 감마 플러스 알파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걸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 대신에 붙은 제곱 대신에 붙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와 마이너스 2 대신에 붙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와 마지막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숫자 여기다 넣고 여기 있는 숫자 여기다 넣고 여기 있는 숫자 여기다 넣고 계산하여라. 자, 당신들 해설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취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 취지의 문제는 이게 맞고 이제 요 기본형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항등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얘가 언급하는 바는 항등식, 이 두 식이 언제나 같은 식이다. 뭐냐면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반드시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여기 넣어서 0이면 여기 넣어도 0이어야 되니까. 마찬가지 베타 넣어도 0, 감마 넣어도 0이니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이면 등호의 양변의 x값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둘이 결과가 같죠. 근데 내가 좀 전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로부터 요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순서는 좀 바꿨어요.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야? 여기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결과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등호의 양변에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애가 누구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놈. 마이너스 2의 3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4 이거랑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상수값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당신들이 배워야 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을 내가 작성해서 푸는 형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더 나가면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작성 문항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건 이거 아까 얘기한 취지 그대로입니다. 이해했다면, 제 말을 이해했다면 요렇게 된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근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오나 불러봐. 답을 불러보라고. 이건 아까 내 말을 이해했다면 답 쓰는 시간밖에 안 걸리는 문제예요. 답을 바로 불러보라고. 너 아까 내 말 안 들었지? 좋아야, 불러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하면 된다. 계수를 거꾸로 쓰면 해가 역수로 나온다고 오나. 문제 답이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그 취지예요.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인 방정식을 나한테 내주고
역수가 근인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요 개수순으로 역방향으로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쓴 다음에 어차피 오른쪽에 는 0이 되기 때문에 최고 차이의 개수가 1로 만드는 숫자로 나누면 돼요. 알겠어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양변을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항등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잘 보세요. 야, 이게 일단 맞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이씨, 그럼 나 또 두 개로 설명해야 되잖아. 약간 계산 실수. 그러니까, 약간의 계산 실수? 약간 계산 실수. 그래요, 믿어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이제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일단, 원식의 답은 나와야 된다. 예? 원식의 답은 나와야 되고, 나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항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항등식을. 이 아이가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2의 는 제로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얘가 x-알파, x-베타, x-감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항등식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데 항등식은 왼쪽에 있는 x와 오른쪽에 있는 x에 똑같은 무언가를 넣을 경우 완벽하게 같은 식이라는 뜻이에요.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네? 숫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오른쪽 식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세 근인 방정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자리에 x-1을 넣으면 됩니다. x자리에 x-1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x-1 마이너스 알파, x-1 마이너스 베타, x-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괄호 닫고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건 당신들 보기 편하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이 짓을 하진 않죠. 예, 이렇게 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세근인 방정식 맞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의 개념에서 내가 지금 x자리에 x-1을 넣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식은 뭐냐면 여기 있는 x자리에 x-1이 들어간 결과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시면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얘는 x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얘네들 더하면 x 세제곱 얘는 지워지고 4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은 제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미친듯이 써대는 그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계산 너무 오래 걸리죠 이거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풀려면. 그래서 좀 줄여봐라 라고 했다. 그 끝판왕이 이거라고요. 이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중간고사 준비해봤던 사람이면 한 번쯤 얘 때문에 골머리 쌓아놨을 텐데 그 문제가 그대로 3차나 4차 방정식에도 나와요. 예, 모의고사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이면 무슨 뜻이에요? px라는 3차식이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근데 그 아이의 세 근이 1과 3과 4이다 이 말 아니에요? 세 근이 1과 3과 4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걸 보면서 px는 x-1, x-3, x-4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px를 이게 작성이라고 해요. 3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근 세 개를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거죠. 그 세 개가 0은 아닌데 똑같은 숫자 마이너스 1을 내놓는다 라고 하면
px를 그냥 x-1 마치 세 개가 근인 것처럼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3차를 작성한 겁니다. 작성한 거고 는 제로 한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하고 있으면 바보죠. 왜? 우리는 모든 근의 곱이라는 개념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아니까. 그때 필요한 건 두 가지. 뭐죠? 최고차 항의 계수와 점점점점점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12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13이라는 상수 이 두 개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걸로 요걸 나누면서 반대부 마이너스 a분의 d잖아요. 13이 답이죠. 모든 근의 곱.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켤레근 또 해야 되나? 켤레근 안 하면 안 될까? 골자만 얘기하자면 여기 A, B, C는 유리수이다. 따라서 요 3차 방정식은 유리계수 방정식이고 유리계수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실근 하나와 켤레근 하나를 켤레근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요. 예. 켤레 복소수든 켤레 무리수든 켤레가 나오려면 실계수 방정식 또는 유리계수 방정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려면 이제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두 개의 근이다 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이다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 근을 알게 되고 이 세 근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주시면 A, B, C 순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방정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오메가 이야기인데 오메가는 복소수 때도 한번 등장을 했지만 실상은 3차 방정식의 허근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오메가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그러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에 이 녀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건데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 1이다와 오메가 바의 곱이 1이다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불친절하게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마이너스 1 바 켤레복소수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놨는데 우리 그 켤레복소수의 성질 파트 잊어버렸으면 고등수학 상 다시 한 번만 찾아보시고요. 그럴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산에는 떨어져 나간다가 있죠. 켤레가 분리된다. 그 다음에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다 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녀석의 결과는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끝이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3오메가 더하기 1에다가 전체 바를 씌워봐야 실제로 바가 붙어서 켤레복소수가 되는 애는 3오메가 더하기 1에 3오메가 바 더하기 1 요 정도가 끝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분자를 전개했다? 그러면 요거 둘로 다 처리가 되죠. 분모를 전개했다? 역시나 요거 둘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상수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얘는 이제 저렇게 앞에 18번처럼 오메가와 오메가 바 켤레복소수와의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켤레복소수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때 우리의 공략 무기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 두 개를 들고 이걸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3죽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듭제곱이 아무리 커져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3주기로 돌아가면서 1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8개를 더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3개씩 6묶음이든 6개씩 3묶음이든. 아시겠어요? 이게 6주기가 있고 3주기가 있어요. 6주기인지 3주기인지는 넣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F1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인데요. 여기서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었다. F2 값은 1 더하기 오메가 4승 분의 오메가 제곱인데요. 저 오메가 3승이 1이므로 얘가 1 더하기 오메가예요. 1 더하기 오메가랑 같은 애고, 여기서 1 더하기 오메가는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오메가 제곱이 있어서 이 결과도 마이너스 1이에요. 다음 오메가 3승을 해보시면 1 더하기 이게 오메가 6승이고요. 위가 오메가 3승이니까 다 3의 배수일 경우 1, 1, 1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는 2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이게 3주기인지 6주기인지 한 번만 더해서 확인해 볼 건데, F4가 얘랑 똑같으면 3주기란 뜻이에요. 근데 4를 넣어봤더니 오메가 4승에 1 더하기 오메가 8승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오메가랑 같고 얘는 오메가 3승 3승 두 번을 날리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과 같은데, 여기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요 순환으로 돌아왔다가 중요한 거죠. 요 순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아, 이거 3주기구나 하면 얘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3개 묶음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알고 거기다 곱하기 6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6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나오겠지? 안 나올 텐데,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땡큐죠. 땡큐죠. 괜히 그림으로 쫄게 하는 거예요. 왜 땡큐냐면 그림에 쫄아버린 애들이 읽지도 않거든, 이거. 그럼 일단은 읽으려 시도한 자들은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알게 되고, 그 쉬운 문제는 나만 먹는 문제가 되니까. 남들 다 먹는 문제 나도 같이 먹으면 그거는 그냥 상대평가에서는 평타 친 거고, 남이 틀리는 문제 내가 맞았을 때 좋은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 문장제들이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가져요. 쫄아서 안 읽는 애들이 있어요. 자, 7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래요. 이 물의 부피가. 그럼 난 물의 부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기둥 부피니까 기둥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기둥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에요. 그러면 반지름 x짜리 원의 밑면적이 얼마야? 파이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물높이 곱하면 돼요. 근데 전체 높이가 x고 물높이를 바로 안 주고 전체 기둥의 높이가 x고 요만큼 2cm가 남았다라고 그랬어. 그럼 물높이는 얼만데? x 마이너스 2죠. 이게 75파이라고요. 그럼 파이 씌우면 이거죠. 이 문제가 땡큐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거 선생님들도 골치 아파서 무리수나 이렇게 분수식에 답 못 냅니다. 답이 거의 다 정수예요. 그러면 이건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오히려 75를 인수분해하는 거죠. 75는 뭐냐? 5 곱하기 5 곱하기 3. 5 곱하기 5 곱하기 3. 5, 5, 3. x는 5.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왜 할 말이 없냐면, 유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공간지각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은 유전자의 영향이 있습니다. 공간지각력.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길치일 경우 그 자녀가 길치인 경우가 많아요.
시력하고 비슷해서 공간지각력은 누구는 잘 되고 누구 이게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연습을 좀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되는 쪽이라 그래서 할 말이 없다고. 난 되는데 왜 니들은 안 돼? 이럴 수가 없잖아 내가. 아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요게 얘가 분명히 힌트를 줬어요. 오각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오각기둥. 이 전개도를 다시 조립해가지고 어떤 입체 도형을 만들 때 밑면의 이름을 그 기둥의 이름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밑면, 얘가 오각기둥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밑면이 오각형이야 이런 거예요. 밑면이 오각형. 그러니까 요 아이를 밑면에다가 요렇게 둘게요.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친절하게. 내가 이렇게 이쯤 되는 아저씨가, 이 나이쯤 되는 아저씨가 뭐가 좀 된다라고 할 때는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상태를 이렇게 90도 단위로 돌려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일단 당신들을 위하여 최대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볼게요. 이게 밑면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약간의 기울어짐으로 그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요. 여기를 살짝 끊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셋, 넷, 다섯. 이게 오각형이잖아. 아시겠죠? 헷갈린다면 제가 이렇게 지울게요.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좋아, 얘가 누우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아이를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 올릴 겁니다. 정면으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내 정면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벽이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센치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x 플러스 3. 그러면 요 길이가 x 플러스 3. 그러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요 옆면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 옆면의 길이를 빨리 찾아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얘입니다. 왜냐면 이 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접어서 올릴 거잖아. 그 다음에 옆면을 막는 애가 이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탁 하고 접히면 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인 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엉망이네. 그 다음에 전체 부피니까 높이가 필요하겠죠. 높이. 높이는 누굴까요? 이 벽면이 탁 하고 직각으로 들어올려졌을 때 이 x 플러스 1이라는 길이가 들어올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이겠죠.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나머지 길이들 어떤 게 있죠? 요 아이는 얘가 이렇게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옆으로 닫히는 애니까 요 길이가 x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길이가 x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x라는 얘기는요. 올리고 옆면으로 얘가 닫히고 그러면 여기를 누가 막아? 여기를 얘가 막아야죠. 그러니까 탁 닫히면 요 길이가 됩니다. x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필요한 길이는 다 나온 거고요. 저의 작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아까처럼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 길이를 이렇게 완성해서요.
실상은 직육면체 전체의 부피를 구한 다음 거기서 요렇게 생긴, 지금 보여요? 이 아이? 그래서 내가 얘를 정면으로 갖다 놓으려고 했던 건데 삼각기둥을 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왜 오각기둥이냐면 요 아이가 이렇게 직육면체라고 하면 여기에다 대고 이렇게 칼을 대고 썬 거예요. 이렇게 쑥 하고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피를 빼버리면 되죠. 직육면체 부피에서.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2, x 플러스 1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직육면체 부피고, 거기서 이제 요걸 밑면적으로 하고 이 높이인 애를 빼면 되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얘가.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평행임선이라면 얘가 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얘도 x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여기가 x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니? 2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x 플러스 3이면 이게 x 플러스 3이라고요. 근데 요만큼이 x래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얼마야? 3이요. 그러니까 밑면적이 2분의 1, 2 곱하기 3 인 2분의 1, 2 곱하기 3인, 그리고 높이는 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높이도 역시나 x 플러스 1일 테니 x 플러스 1이 되는 요런 부피입니다. 이게 이 오각 기둥의 부피고 그 부피가 195이다 이렇게. 왜? 그 다음에 이거 또 이제 3차 방정식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푼다고요. 보기 봐봐요. 보기가 다 정수 아니야? 그럼 이 x도 정수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쪽을 인수분해하는 거라고요. 넘어가면 x 플러스 1로 묶인 굳이 이쪽을 좀 풀어 치자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아니 사실 그것도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쓸게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2, 얘가 묶였으니까 빼기 3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는 195인데 195 인수분해 한 번만 해보자. 5, 3, 15, 5, 9, 45 아니에요? 그럼 3 곱하기 13 정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얘가 3이 되었을 때 얘가 65가 되는 가능성과 얘가 5가 되었을 때 얘가 39가 되는 가능성 정도예요. 대충 길이를 봐도. 그리고 여기 있는 보기를 봐도. 3, 5 후보가 두 개가 있잖아. 정확하게는 2와 4의 후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 3만들 x 이퀄 2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2 넣으면 5, 2 넣으면 4, 5, 4, 20 빼기 3, 17이지. 17은 65가 아니잖아요. 치워. 그리고 얘가 이제 5가 되려면 x가 4겠지. x4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7, 얘가 6, 7, 6에 42. 42에서 3 빼면 얼마냐? 39 맞죠? 그럼 답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라고, 땡큐. 정수회로 좀 빠르게 풀 수도 있고, 나 외에 나머지들이 잘 안 푸는 경향이 있다. 오늘도 많이 오버했습니다.